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1월 9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정치 논평국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바이든이 재선 출마를 선언했죠. 내년이 재선이에요. 20년에 당선이 됐고 거기는 임기가 4년이고 재임까지 중임이 가능하죠. 그 선거 날이 또 내년 11월이에요.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 마당인데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 바이든이 그것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바이든이 여기서 만약 교체된다면 이제 뒤에 내용에서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중간에 불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은 그 레임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중요한 현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외적으로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분쟁, 가자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부상 계속 밀리고 있죠. 외교적으로 전 세계 리더십을 빼앗기고 있죠. 중국의 부상, 그런 것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경제적 위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내년 선거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2024년에 3분의 2 정도가 레임덕 상황에서 지내게 돼요. 즉 내년 재출마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가 사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아주 강력한 요구예요. 즉 민주당 내부에서,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은 절대 안 된다. 너무 심하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은 면전에다 대고 욕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참, 그 전에 이제 약간,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 제 동영상부터, 오늘 이제 자정이 넘어서 이제 게시가 됐기 때문에, 유튜브의 정책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즉, 이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시청자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광고 형태를 본인들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보시는 분들한테는 광고에 대한 부담이 더 많아지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창작자 제 입장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했게 돼 있어요. 그 옵션이. 그런데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제 개인의 요구를 그들이 반영해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4-5시간이 걸려요. 즉 그쪽으로 가자는 거죠. 이게 이제 수위의 극대화에 더 부합된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유튜브 쪽에서. 그래서 혹시 그런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한테 그것을 일일이 광고 시점을 설정을 하고 이것을 예전과 같은 광고 패턴대로 유지하게 하며 그것도 그것을 프로세스 하는데, 적용하는데 4시간, 5시간 걸리는 그 과정은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볼까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것이 촉발된 가장 큰 것은 이거예요. 지금 여러 군데서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한 곳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선거제도를 보면 경합주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이제 미 합중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번역을 하자면은 United States of America예요. 즉 스테이트라는 게 사실 국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국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지금 50여 개의 국가가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기로 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메리카라고 짓는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즉 그것은 각 주에 가지는 독립성이 우리나라의 경기도, 전라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이런 도가 가지는 영향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의 어떤 인구 수에 비례해서 선거 인단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각 대선을 맞이하면 그 각 주에서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하는데 그 주에서 1% 차이로 이기든 30% 차이로 이기든지 간에 한쪽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그 주에 배속된 선거인단은 전체로 다 자기가 지지한 후보한테 가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사표가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미국 전체에서의 투표 수로 보면, 득표 수로 보면 이기는데 핵심적인 주에서 졌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서 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엘고우가 그랬죠. 여기 불합리한 듯 보이지만 미국의 정치 구조 자체가 각 주가 하나의 국가고 그들의 연합체로 국가를 만들기로 합의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각 주의 의견은 한 표예요. 각 주가 한 표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 주가 한 표다. 그리고 인구에 따라서 그 한 표에 가중치를 준다. 이렇게 차이를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간절히 그를 찍고 싶어도 그래서 계속 투표를 하더라도 내 주 전체의 의견은 나와 무관하게 항상 결정되는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주는 그 성향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합주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경합주.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선거에 따라서 이 당을 지지하기로 했다가 저 당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경합주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즉 이것은 이 경합주를 제외한 나머지 40 몇 개 주는 이미 판세가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 유세도 이런 경합주에 집중이 되고,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년 대선 여부를 여론조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 6곳 중에 5곳에서 바이든이 졌어요. 트럼프와 경쟁을 했더니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예요. 며칠 안 됐습니다. 즉 이것은 바이든이 내년에 후보로 나오면 민주당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아마 실마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엄청나게 핵심적인 이제 보도입니다. 폴리티코에서 나온 건데 이거 말고 여러 군데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여론조사 결과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여론조사 많이 나올 텐데 이러면서 애써 지금 무마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부 핵심에서 그와 뚜렷이 반대되는 칼 같은 지금 의견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데이비드 엑셀로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언급이 왜 중요한지. 이 제목이 나와 있네. 바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 사람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오바마 재선에도 기여했고, 그래서 또 공무원 생활도 했어요. 백악관. 그래서 오바마의 8년의 집권 동안 정치 전략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오바마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바마가 8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동안 부통령을 8년 하는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그래서 지난 바이든이 2020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때 내부에 샌더스를 포함해서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쟁자들을 무마시키고 바이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나머지 경쟁자들이 바이든 지지를 선언하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게 도와준 것이 오바마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데이비드 엑셀로드는 오바마의 입이에요. 예. 그만큼 즉 오바마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놓은 대통령을 너 그만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엄청나게 중차대한 문제예요. 예. 그리고 이런 말을 쉽게 뱉을 수가 없죠. 앞뒤 그림을 다 보는 거예요. 판세 분석이 다 끝난 거예요. 예. 웬만하면 이런 소리 할 리가 없죠. 그만큼 미국의 상태가 안 좋다. 미국의 상태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언급을 제가 말 그대로 옮겨 볼게요. 이게 이제 폴리티코 기사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설픈 번역을 했는데 읽어보면은 바이든이 재출마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그가 당연히 해야 될 결정이지요. 네. 그렇지만 출마를 결정하면 여러 후보 중에 하나다. 지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모양새가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표현이에요. 출마를 결정하면 후보 중 하나다. 지금 예전에는 그 후보들을 다 오바마가 제거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말은 뭐냐? 오바마의 입이 한 이야기는 뭐냐? 네가 지금 다시 하겠다 그러면 바이든 네가 오바마가 나서서 너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네. 자, 이것이 현명한 판단인가? 개인적으로 득이 되는가? 그리고 나라에 득이 되는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건 사실 엄청난 발언이에요. 이거 지난 주말에 나온 발언이에요. 지난 주말에. 며칠 안 된 발언이죠.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걸 얼마나 실어나르는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큰 편지 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대통령이 중도에 바뀌게 되면. 자, 문재인 정부 때 약속을 했던 북미 종전선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을 수 있겠죠. 트럼프가 시도를 했으나 내부 매파들의 반대, 소위 말하는 뭐 군산 복합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 건너갔지만 오바마가 등장하면서 비록 내가 트럼프의 많은 정책에 반대를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했던 약속들, 북한과 했던 약속들을 내가 존중하겠다. 이러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연거푸 물 건너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바이든이 내년 대선을 욕심내기 위한 그 도구로 다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 개입했죠. 그 가운데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파했죠. 이스라엘 전쟁에 있어서 지금 가자 전쟁에 있어서 네타냐후한테 끌려다니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의 전 세계 리더십은 폭망하고 있죠.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급부상하고 있죠. 즉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에서 바이든이 본격적으로 그 격차를 줄어드는 것을 허용한 셈이에요. 네. 그것을 한 번 더 오바마 진영에서 미국 민주당의 핵심 진영에서 그것을 인정해 준 꼴밖에 안 돼요. 제가 제 채널에서 늘 하는 이야기, 그것을 오바마가 인정해 준 거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당신과 내가 8년에 내 부통령 생활을 했고 내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기까지 했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12년이잖아요. 그게 내가 실패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오바마가 인정하면서까지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 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심각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하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환경, 한반도에 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이든의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급하게 바꾸는데 이건 거의 쿠데타급이에요. 몰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절차적인 정당성을 다 가지면서 하는 것이지만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다기보다는 큰 문제입니다. 바이든이 계속 몰려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 재선을 위해서, 내 재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노드스트림 폭파했을 때도 내부 정부 기관에서 반발 세력이 나와서 밖에 제보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 미국 국무부, 우리말로 외교부, 거기도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대해서 내부 좀 성명서 같은 게 회람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일부는 지금 사직한 사람도 하나 나왔죠, 이미. 와해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는 괜찮아지느냐? 그러면서 무리하게 전쟁에, 가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서 무리를 한 만큼 우리의 덕이 있느냐, 반대 급부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우리 손해를 계속 보고 있다. 그걸 지금 오바마가 12년의 지지를 철회하고 그를 밀어내고자 하는 이런 삼국지적인 상황까지 전개가 된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미국 내부의 의견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즉 미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 핵심이 내년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미국 내부의 핵심 세력들이.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번 다룬 바가 있죠. 미 시카고대 미어샤이머가 오스트레일리아에 호주에 가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가자 전쟁에 개입하면서 미국 외교는 젓갈이 되었다. 이거 인정한 겁니다. 오바마가. 젓갈이 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썩어 문드러질 정도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 판단력이 제로다.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보면서 전 세계 이론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미국 내부의 이론이 안 좋아지죠. 미국 공무원 내부에서 이반이 생기고 있죠. 그게 아마 핵심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확 무너지는 순간이니까. 바이든이 냉정한 판단을 못하고 있다. 오로지 내년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노욕밖에는 없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사단이 나겠다. 이겁니다, 지금. 네. 자, 이겠죠. 얼마 전에 정치논평 184편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는 세계 여론. 네. 자, 여기서 지금 미국이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우왕좌왕.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단속을 했어도 이만큼 여론이 나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정치력과 외교력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백악관에는 어디랑 비슷하죠. 예, 얘는 안 되겠다. 야, 이거 미국 모르겠습니다. 제가 철들고 미국 정치를 쭉 지켜보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황이 이렇게까지 노출되는 기는 보기가 참 어렵다.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부드럽게 넘어가죠. 실수가 있더라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만큼 미국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급하다는 겁니다.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8년간 데리고 있었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오바마가 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거예요. 예. 미국이 뭐 어디 가겠어? 미국은 천당 아니야? 항상 뭐 안정적이지.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꿋꿋한 세력이지. 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국내도 제법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을 통해서. 예. 이거는 어떻게 오바마 입장에서는 자기 발등을 찍으면서까지도 이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이게 다 지금부터 금년은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24년, 내년에 이런 문제들까지 지금 1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내년 11월 7일이 선거예요. 1년하고 지금 8일 남았네요. 자, 레이 달리오가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예? 미국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사에 큰 흐름이 있는데 이것은 큰 흐름은 이미 미국이 1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있다. 그렇지만 부드럽게 2위, 3위, 4위로 내려갈래. 안 그러면 끝까지 개기다가 세상의 흐름을 무시하다가 갑자기 10위 바깥으로 무너질래. 옛날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세계 1위의 펀드 매니저예요. 그 세계 최고 금액의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소비자 금융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돈을 받아다가 우리말로 하면 연기금, 국민연금 같은 돈을 받아다가 투자해서 돈을 굴려주는 그 브리지워터라는 회사의 수장이에요. 원래 투자가 출신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속속들이 미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바깥에서의 문제는 더 급격하게 그것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좀 전에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자, 그것을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부에서는 빚을 계속 내야 되죠. 미래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결말이 어떤 식으로인지 드러날 것이고 그 명함이 뚜렷해질 것이고 미국의 불리한 쪽으로 내년 선거 전까지 앞으로 1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자 전쟁,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은 그것이 어떤 식의 폭발력을 가지고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바이든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그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미국의 최악의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그것과 연계된 경제적인 압박, 내부에 산적된 문제 이런 것이 결합되면은 내년 선거를 민주당이 이기고 공화당이 이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오바마가 자기 12년간의 2년을
자기 팔다리 잘라내듯이 잘라내는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단지 민주당이 정권을 잃으면 어떡하나, 트럼프가 돼서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 미국의 쇠락이 더 가속화되면 어떡하나, 이도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바이든이 내년 대선을 이제 지금 이 압박은 견디기가 어려운 압박이에요. 버림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자, 눈에 핏발이 선 상태로 오바마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 봐야 돼요. 자, 그가 민주당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바이든이 무릅쓰고 나도 내년에 대선 나갈 거야. 후보군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면 모멸감을 느끼면서 패배를 해야 될 거예요. 네,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당연히 불법적인 건 아니겠죠. 당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지 않게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게 하겠어. 이런 언급을 지금 오바마가 한 셈이거든요. 이걸 견뎌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캐치를 하면은 파악이 되면은 지금 공무원 세상이 따로 움직이지를 절대 안 할 거예요. 이미 입안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상황 이런 거하고도 겹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동일하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의 최대한의 대안은 뭐냐? 민주당의 바이든이 나 내년에 선거 안 나가겠다라고 이제 조만간 표현을 해야 돼요. 그 압박을 수용을 한다면 그러면 내년에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어떤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가 등장하지 않고 그런 이게 소위 레임덕이죠. 그러면 지금도 산적한 상황, 그 모든 것이 모여서 내년에 폭발할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그것이 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고 이걸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다. 그러면 가장 큰 대안은 뭐냐? 바이든이 내년 선거 불출마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출마만 이야기하면은 바로 그 레임덕이 와요. 국정의 공백 상태가 와요. 그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사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바이든한테는 엄청난 지금 메시지가 던져진 거예요. 네. 즉 내년 선거에 안 나가겠다. 나의 무력함, 무능력을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사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통령이 대행 체제로 가는 체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에서 가장 유리해요. 이것까지 분명히 계산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대행 체제에서 이 카말라 해리스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잘하고 그런 위기를 넘어간다. 즉 이것은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한반도 포함이죠. 당연히. 그 다음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 이것이 민주당이 현재 그리고 있는 그림이다. 그렇게 봐줘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미를 한번 드려봤고요. 이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바이든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은 당연히 가자 지구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 전 세계 어떤 힘의 구도를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 자리를 마땅한 쪽으로 오른쪽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행이 되면 그러면 그게 저는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이 초래된다고 봅니다. 큰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고 봐요. 즉 가자 전쟁이 확전되는 거 그리고 중국과의 대결 국면이 강화되는 거 그리고 북한과의 대결 국면이 강화되는 거 이 모든 부분들이 엄청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들이 약화될 것이다.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전 세계의 악의 기준으로 몰려 세워질 수가 있다. 그 유사한 분위기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